샬롬, 날개 9번째입니다. 지주회시. 그날 밤에 그의 아내가 층계에서 굴러 떨어지고 공연히 내일 일을 글탄 말라고 어느 눈치 빠른 어른이 달러 놓으셨다. 옳고 말고다. 그는 하루 7식만 장뜩 산다. 이런 복음의 곱신이 그는 벙어리 속지 말라처럼 말이 없다. 장뜩 산다. 아내에게 무엇을 물어보리요. 그러니까 아내는 대답할 일이 생기지 않고 따라서 부부는 식물처럼 조용하다. 그러나 식물은 아니다. 아닐 뿐 아니라 여간 동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이 귤 괴짝만한 방 안에 무슨 연줄로 언제부터 이렇게 있게 되었는지 도무지 기억에 없다. 오늘 다음에 오늘이 있는 거, 내일 조금 전에 오늘이 있는 거, 이런 것은 영 따지지 않기로 하고 그저 얼마든지 오늘 할 일 없이 눈 가린 마차 말에 동강난시하다. 눈을 뜬다. 이번에는 생시가 보인다. 꿈에는 생시를 꿈꾸고 생시에는 꿈을 꾸고 어느 것이나 재미있다. 오후 4시 옮겨 앉은 아침. 여기가 아침이냐? 날마다다. 그러나 물론 그는 한 번씩이다. 어떤 거대한 모체가 나를 여기다 갖다 버렸나? 그저 한없이 게으른 거. 사람 노릇을 하는 채 대체 어디 얼마나 기껏 게으를 수 있나 좀 해보자. 게으르자. 그저 한없이 게으르자. 시끄러워도 그저 모른 체하고 게으르기만 하면 다 된다. 살고 게으르고 죽고 가로되 사는 것이라면 떡 먹기이다. 오후 4시. 다른 시간은 다 어디 갔나? 대수냐? 하루가 1시간도 없는 것이라기로서니 무슨 성화가 생기나? 또 거미. 아내는 꼭 거미라고 그는 믿는다. 저것이 어디 도로 환토를 하여서 거미 형상을 나타내었으면 그러나 거미를 총으로 쏴 죽였다는 이야기는 들은 일이 없다. 보통 발로 밟아 죽이는데 신발 씻기커녕 일어나기도 싫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다. 이 방에 그 외에 또 생각하여 보면 매개뼈를 디디는 것이 빤히 보이고 요 밖으로 내어놓는 발뚝이 밴댕이처럼 고스르하다. 이 방이 그냥 거미 개다. 그는 거미 속에 가 넓적하게 드러누워 있는 개다. 개미 내음새다. 이 후덕지근한 내음새는 아하 거미 내음새다. 이 방안이 거미 노릇을 하느라고 풍기는 흉악한 내음새에 틀림없다. 그래도 그는 아내가 거미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가만둔다. 그리고 기껏 게을러서 아내인 거미로 하여금 육체의 자리 혹 틈을 주지 않게 한다. 방 밖에서 아내는 부스럭거린다. 내일 아침보다는 너무 이르고 그렇다고 오늘 아침보다는 너무 늦은 아침밥을 짓는다. 에이 덧문을 닫는다. 민활하게. 방 안에 색종이로 바른 반다지가 없어진다. 반다지는 참 보기 싫다. 대체 세간이 싫다. 세간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왜 오늘은 있나? 오늘에 있어서 반다지를 보아야 되느냐? 어두워졌다. 계속하여 게으르다. 오늘도 반다지가 없어져라고. 그러나 아내는 깜짝 놀란다. 덧문을 닫는 남편. 잠이나 자는 남편이 덧문을 닫았더니 생각이 많다. 오줌 마려운가? 가려운가? 아니 저 인물이 왜 잠을 깨웠나? 참 신통한 일은 어쩌다가 저렇게 사는지. 사는 것이 신통한 일이라면 또 생각하여 보면 자는 것은 더 신통한 일이다. 어떻게 저렇게 자나? 저렇게도 많이 자나? 모든 일이 희한한 일이었다. 남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부부람. 남편. 아내가 아니라도 그만 아내이고 많은 고야. 그러나 남편은 아내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담벼락이라고 외풍이나 가려주었더냐? 아내는 생각하다 보니까
참 무섭다는 듯이 또 정말이지 무서웠겠지만 이 잦은 덧문을 얼른 열고 늘 들어도 처음 듣는 것 같은 목소리로 어디 말을 건네본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요. 봄날같이 따뜻하니 수염 좀 깎소. 이것이 왠채 틀린 화근이다 하니 수염 좀 깎소. 도무지 그의 머리에서 그 거미의 어립디 어려운 발들이 사라지지 않는데 들은 크리스마스라는 한마디 말은 참 서늘하다. 그가 어쩌다가 그의 아내와 부부가 되어버렸나. 아내가 그를 따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왜 따라왔나. 아니다. 와서 왜 가지 않았나. 그것은 분명하다. 왜 가지 않았나. 이것이 분명하였을 때 그들이 부부 노릇을 한 지 1년 반쯤 된 때 아내는 갔다. 그는 아내가 왜 갔나를 알 수 없었다. 그 까닭에 도저히 아내를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런데 아내는 왔다. 그는 왜 왔는지 알았다. 지금 그는 아내가 왜 안 가는지를 알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왜 갔는지 모르게 아내가 가버릴 징조에 틀림없다. 즉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 그는 그렇다고 왜 안 가는지를 일부러 몰라버릴 수도 없다. 그냥 아내가 설사 또 간다고 하더라도 왜 안 오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에게는 불쑥 돌아와 주었으면 하고 바라기나 한다. 수염을 깎고 첩첩이 닫아버린 번지에서 나섰다. 나는 크리스마스가 봄날같이 따뜻하였다. 태양이 든 동안에 퍽 자랐는가도 싶었다. 눈이 부시고 또 몸이 까치까치 좋아하고 땅은 힘이 들고 두꺼운 벽이 더덕더덕 붙은 빌딩들을 쳐다보는 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넉넉히 숨이 차다. 안에 흰 양말이 고동색 털 양말로 변한 거. 기절은 방 속에서 묵는 그에게 겨우 제목만을 전하였다. 가을이 가기도 전에 내닥친 겨울에서 처음으로 인사 비슷이 기침을 하였다. 봄날같이 따뜻한 겨울날, 필시 이런 날이 이 세상에 흔히 있는 공일이나 아닌지. 그러나 바람은 뺨에도 콧방울에도 차다. 저렇게 바쁘게 시근거리는 사람, 무거운 통짐 구두 사냥개, 야단치는 소리, 안 열린 들창,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이 답답하다. 숨이 막힌다. 어디로 가볼까? H인점, 생각나는 명함, 오군, 자랑 마라, 24일날 월급이던가. 동행이라도 있는 듯이 그는 팔짱을 내저으며 싹둑싹둑 썰어 붙인 것 같이 얄팍한 H인점 담벼락을 뺑뺑 싸고 돌다가 이 속에는 무엇이 있나? 공기. 사나운 공기리라. 살을 저미는 과연 보통 공기가 아니었다. 눈에 핏줄 새빨갛게 된 전화. 그의 허섭수룩한 몸은 금시에 다 죽을 것 같았다. 오는 어느 회전 의자에 병막의 모양으로 명쳐 있었다. 꿈과 같은 일이다. 오는 장부를 뒤져 주소 시명을 차곡차곡 써 내려가면서 미 남자인 채로 생동생동 살고 있었다. 조사부라는 배가 붙은 방 하나를 독차지하고 방 사벽에다가는 빈틈없이 방안지에 그린 그림 아니 그림을 발라 놓았다. 저런 걸 많이 연구하면 대강은 짐작이 나서렸다. 도통하면 돈이 돈 같지 않아지느니 돈 같지 않으면 그런 방안지 같은가? 방안지? 그래 도통은? 나는 도로 그림이 그리고 싶어지는데 그러나 오는 야위지 않고는 배기기 어려웠던가 싶다. 그림색? 오는 완전히 오 자신을 활과 열어 젖혀 놓은 모양이었다. 흡사 그가 오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그 자신을 첩첩이 닫고 있듯이 오냐 왜 그러니 나는 거미다. 연필처럼 야위어 가는 거, 피가 지나가지 않는 혈관, 생각하지 않고도 없어지지 않는 머리,
강 막힌 머리, 코 없는 생각, 거미 속에서 안 나오는 거, 내다보지 않는 거, 취하는 거, 정신없는 거, 방, 버선처럼 생긴 방이었다. 아내였다. 거미라는 탓이었다. 오는 주소 지명을 멈추고 그에게 담배를 내밀었다. 그러자 연기를 가르면서 문이 열렸다. 퇴사 시간. 뚱뚱한 사람이 말처럼 달려들었다. 뚱뚱한 신사는 오와 깨끗하게 인사를 한다. 가느다란 몸짓을 한 오는 굵은 목소리로 굵은 몸짓을 한 신사와 가느다란 목소리로 주고받고 하는 신선한 회화다. 사장께서는 나가셨나요? 네, 참 200명이 좀 넘는데요. 넉넉합니다. 먼저 오시겠지요. 1시간쯤 미리 가지요. 예 또. 그럼 그렇게 알고 가시겠습니까? 뚝딱하고 나더니 뚱뚱한 신사는 곁에 앉은 그를 홀깃 보고 고개를 돌리고 그저 나갈 듯하다가 다시 홀깃 본다. 그는 내 인사를 하면 어떻게 되더라 하고 망시망시 하다가 그만 얼떨결에 꾸벅 인사를 하여 버렸다. 이 무슨 염치 없는 짓인가. 뚱뚱 신사는 인사를 받더니 받아 가지고는 그냥 싱긋 웃듯이 나가 버렸다. 이 무슨 모욕인가. 그의 귀에는 뚱뚱한 신사가 대체 누군가를 생각해보는 동안에도 어떠십니까는 그 뚱뚱한 신사의 손가락질 같은 말 한마디가 남아서 왱왱한다. 어떠냐니? 무엇이 어떠냐누? 아니 그게 누군가? 오라 뚱뚱 신사는 바로 그의 아내가 다니고 있는 카페 알회관 주인이었다. 아내가 또 온 거 서너 달 전이다. 와서 그를 먹여 살리겠다는 것이었다. 빚 100원을 얻었을 때 그는 아내를 앞세우고 이 뚱뚱한 보는데 다원형 도장을 찍었다. 그때 유카타를 입고 내려다보던 눈에서 느낀 굴욕을 오늘이라고 잊었을까. 그러나 그는 이게 누군지도 채 생각나기 전에 어안간 이 뚱뚱이에게 고개를 수그리지 않았나. 지금 골수에 스미고 말았나 보다. 찍찍한 근성이. 모르고 그랬다고 하면 말이 될까? 더럽구나. 무슨 구실로 변명하여야 되나? 에이 아무것도 차라리 억울해하지 말자. 이렇게 맹서하자. 그러나 그의 뺨이 화끈화끈 달았다. 눈물이 새금새금 맺혀 들어왔다. 거미. 분명히 그 자신이 거미였다. 물뿌리처럼 야유어 들어가는 아내를 빨아먹는 거미가 너 자신인 것을 깨달아라. 내가 거미다. 비린내 나는 입이다. 아니 아내는 그럼 그에게서 아무것도 안 빨아먹느냐 보렴. 이 파랗게 질린 수염 자국, 퀭한 눈, 늘씬하게 만연되나 마나 하는 형형 없는 영양을 보아라. 아내가 거미다. 거미 아닐 수 있으랴. 거미와 거미냐. 서로 빨아먹느냐. 어디로 가나. 마주 야위는 까닭은 무엇인가. 어느 날 아침에나 뼈가 가죽을 찢고 내밀렸는지 그 손바닥만한 아내의 이마에는 땀이 흐른다. 아내의 이마에 손을 얹고 그래도 여전히 그는 잔인하게 아내를 밟았다. 밟히는 아내는 삼경이면 쥐소리를 지르며 찌그러지곤 한다. 내일 아침에 퍼지는 염낭처럼. 그러나 아주 까리 같은 사치한 꽃이 핀다. 방은 밤마다 홍수가 나고 이튿날이면 쓰레기가 한 3태기씩이나 났고 아내는 이 묵직한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늦은 아침 오후 4시 뜰로 내려가서 그도 대리하여 2사람치의 해를 보고 들어온다. 금 긋듯이 아내는 자가 들어갔다. 새와 같이 독한 꽃, 독한 거미, 문을 닫자 생명의 뚜껑을 덮었고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버릇을 닫았고 그 자신을 닫았다. 온갖 벗에서, 온갖 관계에서, 온갖 희망에서,
온갖 욕에서 그리고 온갖 욕에서 다만 방 안에서만 그는 활발하게 발광할 수 있었다. 위협할 듯 핫을 수도 있었다. 전등은 그런 숨결 때문에 곧잘 꺼졌다. 밤마다 이 방은 고달팠고 뒤집어 엎었고 방 안은 기어 병들어가면서도 빠득빠득 버티고 있다. 방 안은 쓰러진다. 밖에 와 있는 세상. 암만 기다려도 그는 나가지 않는다. 손바닥만한 유리를 통하여 꿋꿋이 걸어가는 세월을 볼 수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밤이 그 유리 조각마저도 얼른얼른 닦아주었다. 안 된다고. 그러자 오는 그의 무색해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듯이 들장 셔터를 내렸다. 자, 나가세. 그는 여기서 나가지 않고 그냥 그의 방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6원짜리 새방, 방밖에 없는 방, 편한 방. 그럴 수는 없다. 그 뚱뚱이 어떻게 하나? 그저 알지. 그저라니? 그저 친언가? 천만에. 대체 그게 누군가? 그건 가부군이지. 우리 취인점하고는 돈 10,000원 거래나 있지. 개천에서 용이 나려니까. 알카페는 뚱뚱이의 부업인 모양이었다. 내일 밤은 H인점이 고객을 초대하는 망년회가 알카페 3층 홀에서 열릴 터이고 오는 그 준비를 맡았단다. 이따가 느지막해서 오는 아이 회관에 좀 들른단다. 그들은 차점에서 우선 홍차를 마셨다. 크리스마스 트리 곁에서 죽음기가 깨끗이 울렸다. 두루마기처럼 기다란 털 외투, 기름 바른 머리, 금시계, 보석 박힌 넥타이 핀 이런 모든 오해 차림이 한없이 그의 눈에 거슬렸다.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되었을까? 아니 내야말로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돈이었다. 사람을 속였단다. 다 털어먹은 후에는 볼품 좋게 여비를 주어서 쫓는 것이었다. 30까지 100만원. 주체할 수 없이 달라붙는 계집. 자네도 공연히 꾸물꾸물하지 말고 청춘을 이렇게 대우하라는 것이었다. 거침없는 오 이야기.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훨씬 물러앉고 말한 나를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모든 이런 오해에 저속한 큰 소리가 맹탕 거짓말 같기도 하였으나 또 안 부러워하려야 안 부러워할 수 없는 형언 안 되는 것이 확실히 있는 것도 같았다. 지난 봄에 오는 인천에 있었다. 10년 그들의 깨끗한 우정이 꿈과 같은 그들의 소년 시대를 그냥 아름다운 것으로 남게 하였다. 아직 싹트지 않은 이른 봄 건강이 없는 그는 오와 사직공원 산기슭을 같이 걸으며 오가 긴히 이야기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은 오의 아버지는 100만의 가산을 날리고 마지막 경매가 완전히 끝난 것이 바로 엊그제라는. 여러 형제 가운데 이 오에게만 단 한 줄기 촉망을 두는 늙은 김이 호걸에 애끓는 그를 오는 속주머니에서 꺼내 보이고 저 버릴 수 없는 마음이 오는 운다. 우리 일생의 일로 정하고 있던 화피를 요만 일에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는. 전에는 후에도 한 번밖에 없는 오의 종종한 고백이었다. 그때 그는 봄과 함께 건강이 오기만 눈이 빠지게 고대하던 차 그도 속으로 화피를 던진 지 오래였고 묵묵히 머지않아 쪼개질 축축한 지면을 굽어보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뒤미쳐 태풍이 왔다. 오너라 와서 내 생활을 좀 보아라. 이런 오의 부름을 빙그레 웃으며 그는 인천에 오를 들렀다. 사사 법적대는 해안통 K 취인점 사무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오의 형형 깎은 듯한 오의 직무 태도를 그는 여전히 건강이 없는 눈으로
어이없이 들여다보고 오는 날을 단식하였다. 방은 전화 자리 하나를 남기고 빽빽히 방안지로 메꿔져 있었다. 낡기도 전에 갈리는 방안지 위에 붉은 선, 푸른 선의 높고 낮은 거. 오의 얼굴은 일시일각이 한결같지 않았다. 밤이면 오를 따라 양철 조각 같은 바로 얼마든지 쏘다닌 다음 시키시마. 나날이 축하는 몸을 다스릴 수 없었건만 이상스럽게 오는 6시면 깨었고 깨어서는 화등장 같은 눈알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빨간 뺨이 까딱하지 않고 9시까지는 해안통 사무실에 영락없이 있었다. 피곤하지 않는 오의 몸이 아마 금강력과 함께 필연 무슨 도고도를 통하였나 보다 낮이면 오의 아버지는 울적한 심사를 하나 남은 가야금에 붙이고 이따금 자그마한 수첩에 믿는 아들에게서 걸리는 전화를 만족한 듯이 적는다. 미닫이를 열면 경인열차가 가끔 보인다. 그는 오의 덜 외투를 걸치고 월미도 뒤를 돌아 드문드문 아직도 덜 진 꽃나무 사이 잔디 위에 자리를 잡고 반드시 누워서 봄이 오고 건강이 아니 온 것을 글탄하였다. 내다 보이는 바다, 개흙발 위로 바다가 한 벌 드나들더니 날이 저물고 하였다. 오후 4시 오는 휘파람을 불며 이 날마다 같은 잔디로 그를 찾아온다. 천막 침대에서 흔들리는 포터풀을 들으며 차를 마시고 사슴을 보고 너무 긴 방축 중간에서 좀 선선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굴 캐는 거 좀 보고 오 방에서 신문과 저녁이 정답에 끝난다. 이런 한 달 5월 그는 바로 그 잔디 위에서 어느덧 배따라기를 배웠다. 흉중에 획책하던 일이 날마다 한 켜씩 바다로 흩어졌다. 인생에 대한 끝없는 주저를 잔뜩 지니고 인천서 돌아온 그의 방에서는 아내의 자취를 찾을 길이 없었다. 부모를 배역한 이런 아들을 아내는 기어이 이렇게 잘 튕겨주는구나. 문학시, 연구히 인생을 망설거리기 위하여 길 아닌 길을 내디뎠다. 그러나 또 튀려는 마음, 비뚤어진 젊음 정치. 가끔 그는 투어리스트 뷰로에 전화를 걸었다. 원양 항해의 배는 늘 방 안에서만 기적도 불고 입항도 하였다. 여름이 그가 땀 흘리는 동안에 가고 그러나 그의 등에 땀이 거치기 전에 왕복 엽서 모양으로 아내가 조조히 돌아왔다. 낡은 잡지 속에 섞여서 배고파 하는 그를 먹여 살리겠다는 것이다. 왕복 엽서, 없어진 판, 눈을 감고 아내의 살에서 허단 지문 내음새를 맡았다. 그는 그의 생활에 서슬에 귀찮은 공을 쳤다. 끝났다. 먹여라 먹으마. 머리도 잘라라. 머리 지지는 10원짜리 인두. 속옷밖에 필요치 않은 하루 알카페. 뚱뚱한 유카타 앞에서 얻은 100원. 그러나 이 100원을 그냥 쥐고 인천 오에게로 달려가는 그의 귓전에는 지난 5월 5가 100원을 가져오너라. 우선 석 달 만에 100원 내주고 500원을 주마는 분간할 수 없지만 너무 든든한 한마디 말이 쟁쟁하였던 가닥이다. 그리고 도전하는 그에게 아내는 제 발이 저려 그랬겠지만 잠자코 있었다. 당하였다. 신문에서 배 시간표를 내려보기도 하였다. 오는 두서너 번 편지로 그의 그런 생활 태도를 여간 칭찬한 것이 아니다. 오가 경성으로 왔다. 석 달은 한 달 전에 끝이 났는데 오는 인천서 오에게 버는 쪽쪽 털어 바치던 아내라고 오는 결코 부르지 않았지만
벗어버리고 그까지 것은 하여간에 오해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우정은 그 넉 달 전의 일도 또한 한 달 전에 을에 있어야 할 일도 광풍 재월같이 잊어버린다. 참 반가운 편지가 요 며칠 전에 그의 닫은 생활을 뚫고 들어왔다. 그는 가을과 겨울을 잤다. 계속 가요 자는 중이었다. 에이 그래 이 사람아 한번 파치가 된 것을 데리고 살다니 하는 오해 핏이 그럴 공연한 숙석질도 싫었고 그러나 크리스마스 아니다 어디 그 꿩 구워 먹은 좋은 얼굴을 좀 보아두자. 좋은 얼굴 전날에 그런 것이지 주체할 수 없게 되기 전에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두자. 물론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날 밤에 아내는 멋없이 층계에서 굴러 떨어졌다. 못났다.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이 긴가민가한 오와 그는 어디서 술을 먹었다. 분명히 아내가 다니고 있는 알회관은 아닌 그러나 역시 그는 그의 아내와 조금도 틀린 곳을 찾을 수 없는 너무 많은 그의 아내들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별이별 세상이다. 저렇게 해놓으면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가는 것을 보면 알겠군. 2시에는 남편 노릇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영접하러 오는 그들의 신기한 생활을 그는 들어 알고 있다. 아내는 마주 오지 않는 그를 구실로 몇 번이나 책망하였으나 들키면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 즉 상대는 보기 싫은 넓적하게 생긴 세상이다. 그는 이 왔다 갔다 하는 똑같이 생긴 화장품, 사실 화장품의 고화가 그들을 구별시키는 외에는 표난대라고는 영 없었다. 얼숭덜숭한 아내들을 두리번 돌아보았다. 헤헤 모두 그렇겠지. 가서는 방에서 참 당신은 너무 닮았구려. 그러나 내 아내는 화장품을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내는 파리한 바탕, 죽은 깨, 코보다 작은 코, 입보다 얇은 입. 화장한 당신이 화장 안 한 아내를 닮았다면 용서하오. 그러나 아내만은 왜 그렇게 야위었나. 무엇 때문에? 네 죄? 네가 모르느냐? 알지. 그러나 이 여자를 좀 보아라. 얼마나 이글이글하게 살이 오르냐. 잘 쪘다. 이게 마유미야? 이 뚱뚱 뭐가 할 일 없이 좋단 말이야. 돈 주는 전당국이야. 지금쯤은 아내도 저 짓을 하렸다. 아프다. 그의 찌푸린 얼굴을 얼른 오가 껄껄 웃는다. 고약하지. 하지만 들어보게. 그러나 살을 져며 먹이려고 달겨드는 것은 어쩌느냐. 돈 없이 또 보석, 털 외투를 산다. 얼마든지 비싼 것으로 이르면 그놈을 끓인다. 옳다. 그러나 이 짓을 좀 안타까운 걸 어떻게 하는고. 그놈이 평생 가야 제 것이 아니고 내 것이거든. 쓱 얼마를 그런 다음에는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있다. 보석은 또 여전히 사주니까 남는 것은 없어도 여러 번 사준 복되고 내가 검이지. 검인 줄 알면서도 아니야. 나는 또 제 요구를 안 들어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새빵 하나 얻어가지고 같이 살자는 데는 학질이야. 여보게 거기까지 가면 30까지 100만원 꿈은 세봉이지. 소발한 놈 이따가 부자 되는 수요보다도 지금 거지 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으니까 다 저런 것이 하나 있어야 든든하지. 즉 배수진을 쳐놓자는 것이다. 오는 현명하니까 이 그 말 낳는 계산이 배를 가를리는 천무만무다. 저 더덕더덕 붙은 볼따구니 두껍다는 입술에 생각하면 다시 없이 귀엽기도 할 밖에. 그의 눈은 주기로 하여 차차 몽롱하여 들어왔다. 개가 풀린 시선이 그 마유미라는 였다. 아내 마유미 아내 자꾸 말라 들어가는 아내 꼬챙이 같은 아내 그만 좀 마르지. 인점이 굽듯이 부풀어 올라오는 것이 눈으로 보이렸다. 그러나 그의 눈은 어항에 든 금붕어처럼 눈자위 속에서 그저 오르락내리락 꿈틀거릴 뿐이었다.
왜 오에게만 저런 강력한 것이 있나. 분명히 오는 마유미에게 야위지 못하도록 금하여 놓았으리라. 명령하여 놓았나 보다. 장하다. 그런 강력한 것, 그런 것은 어디서 오나. 아내에게서 그 악착같은 끈앞을 끌러 던지고 훨훨 줄다른 박질을 쳐서 달아나 버리고 싶었다. 내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온갖 거사 없어져라. 닫자. 첩첩이 닫자. 그러나 이것도 힘이 아니면 무엇이랴. 시뻘겋게 상기한 눈이 살기를 띠고 명멸하는 환울경 담벼락에 숨쉴 구멍을 찾다. 그냥 벌벌 떨었다. 텅 빈 골 속에 해오리 바람이 일어난 것 같이 완전히 전우를 가리지 못하게 일게 그는 추잡한 쥐하 안으로 화하고 말았다. 저희가 거짓말쟁인 줄 제가 모르는 줄 아십니까? 알아요. 미술가라지요. 생딴전을 해놓겠지요. 좀 타일러 주세요. 어림없이 그러지 말라고요. 제가 이러는 게 그야 좀 반하긴 반했지만 선생님은 아시죠? 어쨌든 그따위 끈앞풀이 한 마리 있어야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화장품을 사나요? 옷감을 끊나요? 하긴 한두 번 아니. 그래도 저런 끈앞풀을 한 마리 가지는 게 구수함. 그러니까 채워주거니 하며 아까운 생각은커녕 지가 도리어 검인가 싶습니다. 돈을 한 푼도 벌지 말면 그만이 저겠지만 이젠 그만해도 양말. 그는 아내의 양말을 생각하여 보았다. 양말 사이에서는 신기하게도 밤마다 지폐와 은하가 나왔다. 50전짜리가 딸랑하고 방바닥에 굴러떨어질 때 듣는 그 음향은 이 세상 아무 것에도 비길 수 없는 가장 숭엄한 감각에 틀림없었다. 돈도 검이. 그러나 눈앞에 놓여있는 너무나 튼튼한 쌍검이 너무 튼튼하지 않으냐. 그러나 두시. 숨을 쉰껏 쉬어라. 그리고 참자. 에라 그만 아주. 그러나 웬일일까. 아내는 방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아하, 그날이 왔구나. 왜 갔는지 모르는데 가버리는 날 하필. 그러나 왜 갔는지 모르고 지내는 중에 너는 또 오려느냐. 내친 걸음이다. 아니 아주 닫아버릴까. 수채 구멍에 빠져서라도 섣불리 세상에 없인 여기려도 어신 여길 수 없도다. 트집거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내일 H점이 고객을 초대하는 막년회를 열 안에 뚱뚱 주인이 받아가지고 간대 인사. 이 저주 받아야 할 알카페의 뒷문으로 하여 주춤주춤 그는 조바에 그의 흡수룩한 꼴을 나타내었다. 조바, 내다 안다. 너희들이 얼마에 사다가 얼마에 파나. 알면 무엇을 하나. 안경 쓴 부인 말 좀 물읍시다. 아이고 복잡거리기도 한다. 이 속에서 어떻게들 사누. 부인은 통신부 같이 생긴 종이 조각에 차례차례 도장을 하나씩만 찍어준다. 아내는 일상 말하였다. 얼마를 벌든지 1원씩만 갚는 법이라고. 나는 무이자다. 어째서 무이자? 돈이 같지 않더냐. 그야말로 도통을 하였느냐. 그래, 남이꼬가 어디 있습니까? 댁에서 오셨나요? 지금 경찰서에 가 있습니다. 뭐 잘못했나요? 아니요, 이거 어째 이렇게 칠칠치가 못할까 하는 듯이 칼을 들고 나온 쿡이 똑똑히 들으라는 이야기다. 아내는 층계에서 굴러 떨어졌다. 넌 왜 이렇게 빼빼 말라니? 아야 놓으세요. 말 좀 해봐. 아야 놓으세요. 눈물이 핑 돌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양돼지 모양으로 살이 쪘소? 무엇이 양돼지? 양돼지가 아니고 A 발칙한 거. 그래서 밭길로 재고 재서는 층계에서 굴러 떨어졌고 굴러 떨어졌으니 분하고 모두 분하다. 과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런 놈은 버릇을 좀 가르쳐 줘야 하느니. 그래 경관은 내가 불러쏘이다. 말랑깽이라고. 그런 점잖은 손님의 농담에 어찌 외람이 말대꾸를 하였으며 말대꾸도 유분수지 양돼지라니. 그래 생각해 보아라. 네가 말랑깽이가 아니고 무엇이냐.
말랑깽이 소리를 듣고는 아니다 말랑깽이 소리를 듣고도 나도 사실은 말랑깽이지만 그저 있을 수 없다. 내가 여급이라면 당치 않는 말, 내가 손님이라면 그냥 패주겠다. 그렇지만 아내야, 소리 한마디만은 잘했다. 그러니까 걷어채웠지. 아니 나는 대체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을 들고 있는 셈이냐? 그 대그락대그락 하는 몸이 은근히 다쳤겠지. 접시 깨지듯 했겠지. 아프다. 앞이 다 캄캄하여지기 전에 사부로가 시근시근 왔다. 남편 되는 이더러 오란단다. 바로 나요. 마침 잘 되었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고소하세요. 여급들과 부이들과 이다마들의 동정은 실로 남이코 일신 위에 집중되어 형세 잠을 온건지 않은 것이었다. 경찰서 숙지시 이상하다. 우선 경부 보아 순사 그리고 오 알카페 뚱뚱 주인 그리고 범인 그리고 난로 앞에 새파랗게 질린 채 쪼그리고 앉아있는 쇠양지만 아내. 그는 얼빠진 사람 모양으로 이 진기한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콤비네이션을 몇 번이고 두루 살펴보았다. 그는 피질피질 앞으로 가서 개기름 흐르는 얼굴을 한참이나 들어보더니 또 당신입니까? 하며 안면이 무던히 있었나 보다. 서로 쳐다보며 빙그레 웃는 속이 그러나 아내야 가만히 있자. 제발 울음을 그쳐라. 어디 이야기나 좀 해보자고. 후 한숨을 내쉬고 났더니 멈췄던 쥐기가 한꺼번에 쥐미러 올라오면서 그는 금시로 그 자리에 쓰러질 것 같았다. 와이셔츠 자락이 바지 밖으로 꿰져 나온 말을 건넸다. 배웠기에 펑 몸이 약하신데요. 딴 말씀이라니? 딴 말씀이라지요. 헛단 말씀이라니까라니. 그때 참다 못하여 경부보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대가 나미코의 정당한 남편인가, 이름은 무엇인가, 직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질문마다 그저 한없이 공손히 고개를 숙여 주었을 뿐이었다. 고개만 그렇게 공연히 숙였다 지켰다 할 것이 아니라 그대는 그래 고소할 터인가, 즉 말하자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가. 그렇습니다. 당신들 눈에 내가 구더기만큼이나 보이겠소. 이 사람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까는 내가 모르면 경찰이 알겠거니와. 그래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말이오. 지금 내가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까는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되나요? 거기서는 그리고 내 아내의 주인 나를 위하여 가르쳐 주소. 어떻게 하였으면 좋으리까. 눈물이 어느 사이에 뺨을 흐르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 어떻다고 차마 입을 벌릴 정신도 용기도 없었다. 오와 뚱뚱 주인이 그의 어깨를 건드리며 위로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H인점 전무야. 술 취한 계란이 그렇게만 알게나 그려. 자네도 알다시피 내일 망년회에 전무가 없으면 사장이 없는 거 이상이야. 잘 화해할 수는 없나. 화해라니 누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하여. 친구라니 그럼 우리 점을 위해서. 자네가 사장인가? 그래 뚱뚱 주인이. 그럼 당신의 아내를 위하여. 100원씩 2번 얻어 썼다. 남은 것이 150원. 잘 알아들었다. 나를 위협하는 모양이구나. 이건 동화지만 세상에는 어쨌든 이런 일도 있어. 즉 100원이 석 달 만에 꼭 500원이 되는 이야기인데 꼭 되어야 할 500원이 그게 넉 달이었기 때문에 감쪽같이 한 푼도 없어져 버린 신기한 이야기요. 오야 내가 좀 치사스러우냐. 자 이런 일도 있는데 일개 여급 발길로 차는 것쯤이야. 팍 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자 나는 가겠소. 왜들 이렇게 성가시게 구느냐. 나는 아무 것에도 참견하기 싫다. 이수를 날 보내시오. 아내를 데리고 가겠소. 그러고는 다 마음대로 하시오. 밤 홍수가 고갈한 제초의 밤. 신기하게도 건조한 밤이었다. 아내야 너는 더 이상 더 야위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명령해 둔다. 그러나 아내는 참새 모양으로 깽깽 신혈까지 내어가면서 날이 새도록 알았다. 그 곁에서 그는 이것을 너무나 염치 없이 시근시근 쓰러지자마자 잠이 들어버렸다. 안 골던 코까지 골고 정말
너무 피곤하였던 것이다. 그냥 기가 막혀 버렸던 것이다. 그동안 긴 시간. 아내는 아침에 나갔다. 사부로가 불러왔기 때문이다. 경찰서로 간단다. 그도 오란다. 모든 것이 귀찮았다. 다리 저는 아내를 억지로 내어 보내놓고 그는 인간 세상의 하품을 한번 커다랗게 하였다. 한없이 게으른 것이 역시 제일이구나. 첩첩이 덧문을 닫고 앓는 소리 없는 방 안에서 이번에는 정말 제발 될 수 있는 대로 아내는 오래 걸려서 이따가 저녁 때나 되거든 돌아왔으면 그러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가 아주 가버리길 바라기조차 하였다. 두 다리를 쭉 뻗고 깊이 잠이 좀 들어보고 싶었다. 오후 2시 10원 지폐가 2장이었다. 아내는 그 앞에서 연애 해축거렸다. 누가 주더냐? 당신 친구 오씨가 줍디다. 오 역시 오르구나. 그게 네 100원 꿀떡 삼킨 동화의 주인공이다. 그리운 지난날의 기억들이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 아무리 그가 이방 덧문을 첩첩 닫고 1년 12달을 수염을 안 깎고 누워있다 하더라도 세상은 담벼락을 뚫고 스며든다. 오래간만에 잠다운 잠을 참 한 잠 늘어지게 잤다. 머리가 차츰 맑아 들어온다. 오가 주더라. 그래 뭐라고 그러면서 주더냐. 전무가 수리께서 참 잘못했다고 사과하더라고. 조박아 잘한다. 그래도 그럼 오의 돈은 아니다. 끝.